안녕하세요, 정도입니다. 오늘은 10년 전 경주에서 발생한 대형 버스 사고 현장에 다녀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심하고 산에 지금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개나리가 지금 활짝 폈네요. 공원묘지를 지났어. 오르막길을 조금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남사제 정상입니다. 사고는 2009년 12월 16일 저녁에 발생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광버스가 산길도로 아래로 추락하면서 1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3명이 중상인데 모두 노인들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진택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네요. 네, 사고 직후 한 명이었던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벌써 18명이 됐습니다. 경사 40도 정도의 낭떠러지에서 30여 미터 아래로 굴러떨어진 버스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파손됐고 지붕도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에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지역은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남사제 주변의 왕복 2차로 경주 방향 도로입니다. 현재까지 이임순씨 등 18명이 사망했고 1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자 대부분이 노인이고 버스가 완전히 파손될 만큼 사고가 커서 사망자는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들은 경주 동국대병원과 굿모닝병원 등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인 구조대원은 버스 안의 의자가 뜯겨져 나올 정도로 엉망인 상태여서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버스가 굴러떨어지면서 절벽에 나무 10여 그루가 뿌리채 뽑혀 넘어갔습니다. 효도 관광을 다녀오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고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탑승객들은 온천 관광을 마치고 경주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요. 일단 사고 처리한 기사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왕복 2차로의 좁은 내리막길로 산길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굴곡이 매우 심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 타이어 자국과 운전기사, 부상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전 미숙이나 차량 결함 등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 차량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지점 근처에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주시는 청사 1층 지하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경주 황성동 유림마을 노인회 소속 노인들이 16일 오후 5시 43분경 울산으로 단체 온천 관광을 마치고 영천에서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현곡면 남사제 주변 지방도로에서 승객 31명을 태운 기아 그랜버드 관광버스가 30m 언덕 아래로 추락했어요. 이 사고로 18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사를 입었었죠. 사고 지점이 왕복 2차로의 좁고 굴곡이 심한 내리막길 산속도로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한참을 미끄러진 후 추락했습니다. 스키드 마크가 40m 정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관광버스 승객이 31명인데 대부분 이제 7, 80대 노인들이어서 버스가 언덕을 여러 차례 40도의 경사지를 30m 구르면서 탈출을 하지 못해서 인명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추정했어요.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버스 대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마치 그 버스 천장을 위에서 눌러놓은 것처럼 납작하게 찌그러졌어요. 버스 밖으로 튕겨져 나온 유류품, 버스가 구름에서 뿌리 뽑힌 나무 등 처참했죠. 버스가 찌그러져서 버스 자체를 절단하면서 구조작업을 진행했고, 시간이 이제 어두워지는 저녁 시간대라 구조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었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차를 주차하고 사고 지점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도로 안내판 표지 보시면 내리막 엔진 브레이크 사용, 기어 중립, 운전 금지 팻말이 보입니다. 의뢰 내리막길에는 저런 표지판 한두 개씩 있죠. 또다시 급내리막 절대 감속,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아요. 벚꽃도 서서히 지는 분위기고, 이런 데다가 쓰레기를 다 버렸어. 아직은 그렇게 급커브가 심하진 않습니다. 시속 30km. 세 번째 안내판, 엔진 브레이크 사용, 기어 중립, 운전 금지. 여기서 도로 경고판, 위험한 급커브, 거의 지금 90도로 우회전을 합니다. 네 번째, 급내리막 절대 감속. 다섯 번째 안내판, 엔진 브레이크 사용, 기어 중립, 운전 금지. 보십시오. 내리막길 1.5km의 700m 정도 왔는데 절대 감속 도로 안내판을 5개나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의 100m마다 설치해 놓았어요. 이 고개가 우리나라 험준한 고개들에 비해 그렇게 높은 고개가 아니고 차도 많이 안 다녀요. 왼쪽에 보이는 산이 해발 400m 정도고, 이 길은 300m도 안 돼요.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절대 감속 위험. 일곱 번째, 급내리막 절대 감속. 여덟 번째, 급커브 지점, 엔진 브레이크 사용, 감속 운행. 아니 무슨 여기 지리산 오고단도 아니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홉 번째, 엔진 브레이크 사용, 기어 중립, 운전 금지.
해발 높이에 비해서는 도로 표지판을 정말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여기도 도로가 거의 S자로 꺾습니다. 열 번째, 절대 감속 위험. 정말 많이 설치해 놓았네요. 이제 헤아리기도 힘듭니다. 11번째, 엔진 브레이크 사용, 기어 중립 운전 금지. 이제 사고 지점에 거의 다 왔습니다. 12번째, 엔진 브레이크 사용, 기어 중립 운전 금지. 그러니까 도로 안내 표지판 두세 개 제외하고 경고 표지판만 그 전체 거의 12개네요. 사망 발생 지점. 여기 밑으로 버스가 굴렀죠. 밑에 분묘가 있는데 내려가 보겠습니다. 경사가 거의 40도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가파른데요, 경사가. 이렇게 버스가 굴러서 내려왔죠. 사고 당시에 나무 10여 그루가 뿌리채 뽑혀 넘어졌어요. 만약 나무가 없었으면 저 밑으로 됐죠. 여기서 상당히 가파릅니다. 내려와 보니까 위에서 보는 것과 달라요. 보십시오. 여기 오기 전에 마을 어르신한테도 물어봤는데 이런 대형 사고가 여러 건 있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일부분이고 대형 인명 피해가 나야지 뉴스에 나오게 되지 한두 명 사망사고로는 뉴스에 나오지도 않죠. 덤프트럭도 얼마 전에 여기서 또 굴렀다고 하네요. 추락사고 원인에 대해 여러가지 추정이 있는데 이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첫째, 사고 발생 도로가 보시다시피 내리막길 커브길에서 추락 지점 이전의 커브 도로에도 타이어 자국이 발생 점으로 보아 과속으로 추정했어요. 정확한 운행 속도를 알 수 있는 운행 기록계가 장착 안 되어 속도를 알 수 없으나 스키드 마크 자국을 통해 상당한 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것을 추정했죠. 사실 과속과 도로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기사분이 대구에 살고 이 지역 지리를 잘 모르는 영향도 있고요. 둘째는 사고 당시 운전자분 진술 내용으로 보면 3단으로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여 내리막 경사로 주행 중 커브길을 돌 때 이곳이죠. 차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계속 가속되었고 저단으로 변속 시도하던 중
미처 핸들 조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경찰에서 조향장치 조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여기 보면 지금 커브길이 상당히 심하죠. 셋째, 사고 운전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적격 운전자였다는 것. 넷째도 뭐 셋째와 비슷한 내용이고, 이런 것보다는 경찰에서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로 추정했습니다. 거의 이걸로 결론났죠. 사고에서 탑승자들이 안전띠만 착용해도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때 차가 구르면서 많은 승객이 창밖으로 튕겨져 나왔어요. 도로 걸어오면서 보셨겠지만 이 사고 외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잦으니까 12개의 이제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겠죠. 자정 대형 사고로 남사제 터널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고 하지만 그게 큰 대공사인데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완공될 때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이쪽 길을 이용하는 분은 계속 다녀야 하잖아요. 이게 터널 예정 공사 사진입니다. 버스는 차체가 높아서 전복사고 위험도 높고 사고 시 승용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도 중요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서 정말 위험한 도로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도로로 양산의 에덴밸리 진입로에도 대형사고가 많이 나요. 신부산에 있는 도로로 평소에 마의 도로, 죽음의 도로로 불릴 만큼 사고가 많이 나죠. 2008년 11월 16일에 신부산 도로에서 한 회사버스가 이제 계곡으로 추락해서 4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죠. 2011년 3월에도 대학생 30명 태운 관광버스 전복으로 3명이 사망했어요. 이 도로가 해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도 잦은 사고 때문에 양산시에서 급커브 도로 구조개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보면 불안해요. 기존 도로에서 고가도로로 개선되면서 만약 결빙이나 과속으로 난간 넘었으면 다 죽는다고 봐야죠. 해발 900m의 산을 급하게 내려오는데 급경사와 급커브길이 3km 이상 이어지는 내리막길이에요. 도로 기본 구조가 그대로라서 오히려 더 가속하게 됩니다. 이런 곳은 과속 카메라를 300m 바다 설치해서 과속을 못하게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대형 사고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국 어디를 가도 사고 다발 지역이 있어요. 사고 많이 나는 곳은 풍수지리적으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양산 에덴밸리 진입로 오른쪽에 대형 공원묘지가 있어요. 영상 초입에 보시면 여기도 공원묘지가 있어요.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이 고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공원묘지를 지나와야 하니까.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런 조건에 있는 환경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것도 인명사고가 많이 났어요. 물론 사고는 위험한 산길이나 고갯길에서 자주 발생하고 공원묘지가 대부분 산에 있으니까 우연의 일치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스토리 만드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풍수지리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배산임수라고 풍수는 현재까지도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음양오행설의 바탕을 두고 동양의 자연관이 그대로 드러난 풍수사상은 자연에 순응하며 상생하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삼다고 합니다. 풍수지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산맥이 흐르는데 가운데를 잘라서 도로로 만들어버리면 그 산의 맥이 끊겨버린다고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산을 잘라서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
도로 만들고 남은 절개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흉살이 된다고 합니다. 흉살이란 참혹하게 죽인다는 뜻이죠. 용맥이라고 산의 전기가 흐르는 산줄기를 잘라버리면 그 길은 흉살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풍수지리적으로 여기 사고가 난 지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직진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룡맥이 진행 중에 다른 산맥의 에너지를 만나면 직진성을 중단하고 반에너지를 공급받아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고 합니다. 산에너지가 좌나 우로 방향을 변환시켜 진행 안정을 돕는 것을 요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산맥에서 뻗어나온 줄기를 요도라고 합니다. 내룡이 배라고 보면 요는 나무를 굽힌다는 뜻, 도는 배를 나아가게 한다는 뜻으로 배에 노를 저으면서 방향을 변환시킨다는 뜻이죠. 그렇게 산맥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영상에서 보듯이 에너지의 충돌 지점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이 되는 거죠. 사고가 난 지역 마을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T자형 도로는 길을 막았다고 풍수지리적으로 안 좋게 봅니다. 여기는 마을 호수입니다.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풍수지리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옥을 결정할 때도 역할이 크게 미친다고 합니다. KB금융그룹이 2013년에 서울에 통합사옥 구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에 무산된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때 포기한 이유가 풍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과 가까운 곳에 과거 조선시대에 중재인을 신문하는 의금부가 있었는데 원원이 머물고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기운이 센 곳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고심 끝에 입주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한이 강하게 응축된 땅은 건축에 앞서 영혼을 잘 달래줘야 한다고 합니다. 은행이 이제 돈을 굴리는 특성 때문에 풍수지리를 감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숭례문 옆의 신한은행 본점은 구한말 때 화폐를 찍어내는 전환국 자리라서 재물이 넘친다고 해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95년도에 수백 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은 원래 공동묘지가 있던 터였죠. 풍수 관련해서 이런 글도 있어요. 서대문 형무소 안의 사형장에 통곡의 미루나무 얘기인데 사형수의 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준대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심어져 있는 두 그루의 미루나무 성장 상태가 현격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제 사형수들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길목에 있는 심은 미루나무는 키도 작고 왜소한 데 비해 담 너머 미루나무는 키도 크고 가지도 튼튼했대요. 사형수들의 강렬한
한이 나무의 성장까지도 방해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물론 뭐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만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